노화를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긍정적으로 노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도 더 높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노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스스로 위축되고 활동도 줄어들고 건강도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뇌챙김 훈련은 부정적인 감정도 낮추고 삶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뇌 훈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뇌톡 시청자 여러분. 뇌를 바꾸면 삶도 바뀝니다. 그 시작을 돕는 뇌과학자 조용상입니다. 아마 기대 수명, 건강 수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약 84세, 건강 수명은 약 72세입니다. 이 12년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노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이, 뭐 그렇게 간단하려고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삽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티에이징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만 해도 결혼기념일, 생일, 선물 뭐 받고 싶냐고 물어보면 늘 대답이 똑같습니다. 피부 시술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단지 외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예전 같지 않다는 말, 어릴수록 좋다는 광고, 젊게 사는 게 성공하는 거라는 암묵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우리 뇌에 늙는 건 나쁜 거야 하고 속삭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노화는 정말 피해야 될 대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제 주위에 이걸 잘 증명해주는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무려 75세의 나이에 관광 가이드 자격증, 국내 여행 안내사 자격증, 거기다 그 어렵다는 관광 통역 자격증까지 있다고 지금도 아주 왕성히 활발하고 계세요.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나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분도 계세요. 아직 환갑도 안 됐는데 퇴직을 앞두고 심각한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 나도 이제 다 끝났지 뭐. 같이 있으면 저까지 어깨가 아주 축 처질 정도입니다. 두 분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 유전자?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노화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더라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유전자나 경제력이나 신체 건강은 우리가 당장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화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오늘부터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노후 준비 얘기할 때 보통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돈 얘기죠.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정신적인 노후 준비, 즉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태도로 나이 들어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의 핵심 질문입니다. 노화를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뇌과학적인 해답을 함께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노화 태도가 얼만큼 우리 삶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50세 이상 성인 660명을 23년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평균 7.5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노화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사망률이 43% 낮았고 또 당뇨, 뇌졸중, 암의 위험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이러한 효과가 금연이나 운동보다도 훨씬 더 강력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은 떨어지기 마련이지만은 그 속도와 회복력은 노화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확연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상을 겪더라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회복 속도도 더 빠르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훨씬 더 순조롭습니다. 긍정적으로 노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덜 우울하고 사회활동도 더 활발히 하고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들도 더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도 더 높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노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스스로 위축되고 활동도 줄어들고 또 건강도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않아 하는 생각만으로도 실제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뇌가 무엇을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몸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중년기는 본격적으로 노화를 체감하는 시기죠. 그래서 불안감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안감이 쌓이다 보면은 노후 준비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내가 점점 쇠약해질 거야 라는 생각이 쌓이게 되면은 우울감도 높아지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또 건강도 나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50대부터는 뇌 태도를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노화에 대한 마음가짐은 우리가 직접 훈련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이야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7.5년의 인생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내면에 스며든 노화는 곧 쇠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뇌 현실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뇌 현실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객관적인 현실일까요? 아니면은 우리 뇌가 해석하는 현실, 즉 뇌 현실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사실은 우리 뇌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그리고 해석하는 대로 우리 뇌는 현실을 만들어 나갑니다. 즉 뇌현실인 거죠. 제가 지난해에 대만에 놀러 갔을 때 제 조카가 일하고 있는 동물병원에 가서 처음 보는 아주 예쁜 고양이를 봤습니다. 한참을 쓰담쓰담 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조카가 놀란 얼굴을 띄우면서 저한테 소리쳤습니다. 삼촌, 빨리 손 빼세요. 그거 살쾡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빛의 속도로 손을 빼면서 와, 손가락 안 잘린 게 천만다행이다 싶었는데요. 객관적인 현실은 제가 맹수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해석한 현실은 예쁜 고양이와 교감을 나누고 있었죠. 제 신체 반응과 저의 감정 반응은 객관적 현실이 아닌 뇌 현실에 따라서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회식 자리에서 소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사이다였던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늘 마시는 사이다 맛 익숙하지만은 뇌가 소주라고 믿으니까 사이다 맛마저 바뀌는 거죠. 이게 뇌 현실의 강력한 힘입니다. 뇌는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물이 반밖에 안 찼네? 물이 반이나 남았네? 하는 것도 다 뇌 현실의 차이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는 뇌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뇌를 전자제품 내부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수많은 신경회로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제품과 달리 우리 뇌의 연결망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바뀌는데요. 이 성질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릴 적에 자전거 배울 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처음에는 잘 못하니까 넘어져서 무릎도 까지고 하지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두 손 놓고 탈 정도로 아주 잘 타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연습에서 그런 게 아니라 신경회로 자체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뇌세포 간의 연결이 강화되고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져서 뇌 하드웨어 자체가 변한 것이죠. 이 덕에 우리는 80이 넘어서도 새로운 외국어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더 나아가서 삶의 태도도 바꾸고 또 우리의 감정, 생각, 습관까지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노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게 삽니다. 그들의 성격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의 뇌회로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부정적 노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무기력에 더 많이 시달리고 건강도 더 나빠지기 쉽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역시 뇌 하드웨어가 그렇게 변화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뇌 현실을 만들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노년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아유, 근데 이 나이에 뇌현실 바꾸는 거 너무 어렵지 않아? 의외로 우리 뇌는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기한 이유를 뇌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도 그 다음날 출근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죠. 근데 나이가 들면 밤새 푹 자도 그 다음날 피곤하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또 계단을 올라갈 때도 숨이 차고 그 전날 어디가 아팠는지 다음날 기억이 안 나는 날도 많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은 노화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이 곧 쇠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 뇌는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흔히 우울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반대의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감정은 더 잘 저장을 하고 부정적인 기억은 잘 떠올리지 않는 쪽으로 변화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감정이 훨씬 더 잘 안정이 되고 삶을 향한 시선도 더 온화해질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뇌가 이제는 웬만한 일에는 더 이상 휘둘리지 말자 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변화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젊은 성인, 중년, 65세 이상 노년 이렇게 세 그룹을 나눠서 아이들이 웃는 것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 교통사고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일상생활 물건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서 나중에 이 기억들을 얼마나 잘 떠오르는지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노인 그룹에서만 부정적인 이미지는 40%덜 기억을 했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25%나 더 많이 기억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젊은 그룹에서는 교통사고 현장을 보여줬을 때 끔찍하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노인 그룹에서는 자동차가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이 희석된, 중립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노인은 부정적인 감정은 덜 떠올리고 긍정적인 경험을 더 오래 그리고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방향으로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의 구조가 변화해서 그런 건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감정의 중심을 잡아주는 뇌의 CEO 역할을 하는 전전두엽의 감절 조절 능력이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훨씬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돼서입니다. 뇌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의 행복 회로가 더 잘 작동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긍정성은 자동으로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삶의 태도와 환경에 따라서 이 경향이 강해질 수도 있고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뇌 현실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을 자주 움직이고 신체 활동량을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수면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 뇌는 점점 더 안정되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훨씬 더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에 계속 머물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끊어지고 몸도 많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뇌현실이 부정적으로 굳어서 우울감과 외로움을 느끼기가 더 쉬워집니다. 우리 뇌는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은 노화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뇌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긍정적인 노화 태도를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요소들을 아우를 수 있는 특별 비밀 무기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바라보는 나의 건강 상태는 실제 건강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동안의 많은 연구 결과가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을 당한 65세 이상의 노인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빨리 나을 거라는 회복 기대가 높았고요. 두 번째는 회복 기대가 낮았고 세 번째 그룹은 회복 기대가 아예 없었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3개월 후에 회복 기대가 높았던 그룹에서만 회복 속도가 아주 빨랐고 보행 기능 장애도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에 회복 기대가 아예 없었던 그룹에서는 회복 속도도 가장 더뎠고 또 보행 기능 장애도 가장 많이 나타났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 뇌는 바라보는 대로 반응을 합니다. 질병 유무와 상관없이 내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는 게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뇌현실이 부정적으로 굳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기 쉽고 세상이 다 미워 보입니다. 수면 장애가 계속 오래되면은 당뇨, 고혈압, 우울증, 치매 이런 위험도 아주 높아지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질은 떨어지게 돼 있죠. 하지만 아침에 햇빛 충분히 받고 몸 많이 움직이고 사람들하고의 따뜻한 연결을 끊지 않고 계속 지속해서 유지를 하게 되면은 수면 질에도 의미 있게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잠을 깊이 잘 자게 되면은 뇌현실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도 훨씬 쉬워집니다. 귀찮더라도 몸을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게 수면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운동 얘기 나오면 한숨부터 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계단 올라가고 배달 좀 줄이고 직접 장 보러 가고 이런 일상생활에 작지만 반복적인 움직임을 늘리는 게 아주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이 움직일수록 기분도 좋아지고 긍정적인 생각도 더 잘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걷는 게 우리 뇌를 위한 최고의 약이라는 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퇴직 후에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사회적 연결이 줄어드는 거죠. 혼자 조용히 지내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뇌는 혼자 있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될 때 우리 뇌는 가장 건강하게 잘 작동을 합니다. 전화 한 통, 짧은 수다, 동네 마실, 그리고 취미 모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뇌를 위한 비타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누군가와 따뜻하게 연결을 될 때 뇌가 안정을 찾고 외로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이야말로 우리 뇌를 위한 가장 좋은 보약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 수면, 사회적인 관계, 내 건강에 대한 인식, 노화 태도까지 망가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악의 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스트레스 상황이 닥칠 때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냐 없냐입니다.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면 되죠. 근데 마음의 상처가 날 때는 뭘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가 쌓이게 되면 우리 뇌는 부정적인 현실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릴 뇌챙김 훈련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만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뇌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부정적인 감정도 낮추고 삶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뇌 훈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햇살 아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침에 해보시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뇌를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해주고 과열된 우리 뇌를 조용히 진정시켜주는 방법입니다. 마치 우리 뇌에 도망 안 쳐도 돼, 괜찮아 하고 속삭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내줍니다. 자, 우리 몸에는 두 개의 자율신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화 속에서 싸울 준비를 하는 히어로처럼 온몸을 전투를 위해서 긴장을 시키는 교감신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소파에 누워서 편하게 과자 먹으면서 드라마 보는 것 같은 느낌의 부교감 신경이 있습니다. 자, 이 훈련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뇌와 몸을 릴렉스 모드로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교감이 살짝 올라갑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 부교감이 올라갑니다. 들숨 4번, 날숨 6번입니다.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들숨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다만 들숨과 날숨의 비율을 4대 6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잡생각을 줄여줍니다. 우리말에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평균 하루에 떠오르는 생각이 6만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4대 6 호흡을 하시려면 숫자를 계속 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뇌가 잠깐 멈춥니다. 지금 뭔가 중요한 거 하는 것 같은데? 하고 과거와 미래로 방황하는 것을 잠깐 멈춥니다. 자, 이걸 해보시면은 잡생각 떠오르는 게 훨씬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요인들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아니면 앞으로 닥쳐올 걱정이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생깁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으면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불안을 잠시 멈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머물러 있을수록, 이 순간에 집중을 할수록 평온해지고 우리 뇌는 더 안정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이 생각 저 생각 계속 떠오를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 왜 자꾸 딴 생각이 들지? 잘못하고 있나? 하지 마시고 또 생각 안 하려고 애쓸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른 생각이 들었을 때 다시 이 4대 6 숫자 세는 거에 다시 집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훈련이 우리의 노화를 바라보는 태도까지도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뇌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 가냐가 우리의 노년을 결정짓습니다. 신체 활동 늘리고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철저히 하고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내가 바라보는 나의 건강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또 우리가 노화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더욱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 감정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스트레스 계속 노출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끊어지고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부정적인 뇌 회로가 굳어져서 노년기에 우울감과 고립감을 경험하기가 쉬워지죠. 오늘 알려드린 뇌챙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뇌 현실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 뇌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노화를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뇌과학자 조용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스트레스는 우리의 생존력을 높여주기 위한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실제로는 뱀도 없고 맹수도 없는데 빨리 도망쳐야 돼. 그러다 보니까 몸은 지치고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몸은 단기 스트레스에는 굉장히 강하지만 장기 스트레스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우리는 원시인의 뇌로 현대사회를 살고 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흔히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스트레스는 사건이 아니라 뇌 해석입니다. 이 뇌 해석이 바뀌게 되면 스트레스는 물론 건강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오늘 강의의 출발점입니다.